첫 번째 달려보죠. 면전에 동전을 확입니다. 한 가게 안에서 벌어진 열받는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계산대 앞에 한 여성이 있는데요. 직원이 봉투를 꺼내면서 뭐라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동전을 쥐더니 야! 하면서 팍! 직원은 종이봉투로 동전을 딱 막았습니다. 천만다행 다 막아냈어요. 차단. 아주 그냥 사건 반장에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저분. 도대체 왜 저런 겁니까? 네,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였다고 했다는데 지난해 12월 8일입니다. 화장품 가게에 중년 여성이 와서 물건을 사고 봉투를 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직원이 50원 지불하셔야 합니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현금으로 10,000원짜리를 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원이 현금으로 9,950원 거슬러 줬겠죠. 그런데 여성이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그 거스름돈 중에서 동전 950원어치를 집어들고 직원 얼굴을 향해서 집어 던진 겁니다. 다행히 직원이 잘 막아서 다치진 않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 여성은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있던 다른 직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전 던지시면 안 되죠. 사과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요. 계속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그럴 일이 있어요. 라고 우기더니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다치진 않았지만 경찰 신고나 고소도 고려만 하고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길 것 같아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또 보복이 우려돼서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고작 50원 하나 때문에 남의 집 귀한 딸 면전에다가 저짓을 했습니다. 자, 법적으로 동전을 이렇게 손으로 주면 되게 고맙죠. 나한테 주니까. 그렇지만 저 동전을 던졌을 때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막았긴 막았는데 혹시나 못 막았으면 크게 다칠 수 있고 찍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일반적인 폭행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되고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건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중하기 때문에 고소라든지 법적 조치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택시비 먹튀 꼭 잡는다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보시죠. 자, 택시가 승차장 앞에 서고 한 남성이 지금 탑니다. 자, 일단 타자마자 초코바를 그냥 냠냠 쩝쩝 하면서 자, 다리도 그냥 탁 올리더니 거의 누운 채로 지금 휴대폰만 응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잠시요. 손님 다 왔습니다 하니까 기사님 엄마 카드 받아서 결제할게요 하더니 저렇게 서둘러서 뛰어갑니다. 하지만 저 인간 10분, 20분 역시나 저놈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셨다는데 기사님이 사람을 너무 믿으셨습니다. 네, 저게 지난 5일 밤 9시 40분쯤이었고요.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서 이 남성 승객을 태워서 경기 안양시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20대 초반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목적지에 도착했더니 이 남성 승객 엄마 카드를 받아와서 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들은 택시기사 이런 경우에는 손님은 계시고 어머니가 오셔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믿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 엄마 카드 받아서 결제하겠다 5분만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정말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건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20분 넘게 감감무소식이었던 거죠. 이 택시비 먹튀였던 겁니다. 피해액이 43,100원인데요. 여기가 그 주정차 단속 중인 구간이라서 또 벌금 낼 게 우려가 돼서요. 이럴 경우에 이 소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사유서라도 제출하려는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초코바 사 먹을 돈은 있고 택시비 낼 돈은 없고. 저 보니까 이 남성은 처음부터 택시비 먹튀를 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탄 것 같아요. 제 자세나 하는 행동이나 도착하고 나서 갑자기 얘기하는 거나. 근데 보통 사실 이 택시기사분이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원래 저럴 때 어머니 오셔서 결제해야 나간다. 아니면 이제 그걸로 해서 안내 보내주거나 아니면 휴대폰이라도 맡기고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그냥 믿고 보내신 거잖아요. 너무 사람을 믿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저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야 되니까 지금 저희도 보고 있는 이 영상을 돌려보셨나 봐요. 저걸 보니까 너무 화나고 맥이 풀리고 이런 일을 겪으니까 다시는 택시기사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기고요. 제가 이제 사건만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거 이런 영상이 나가서 저 사람이 잡혀야 안 그럽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잡혀서 처벌을 받는구나라는 거를 꼭 경찰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운전자는 숙면 중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저 위에 앞에 반대 차선에서 차량 한 대가
야, 신호도 무시하고 슬금슬금 저 전조등도 켜지 않는 스텔스 차량. 아, 어떤 인간이 운전하는 거야? 심지어 차선 역주행까지. 자, 지나쳤어요. 자, 불박차 운전자 하차 후에 자, 달려가서 세워봅니다. 자, 운전석 문까지 열고 차 타서 스톱했습니다. 자, 음주, 약물, 졸음 셋 중에 어떤 거?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음주예요. 음주예요. 지난해 12월 29일 날 오후 10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인천의 한 도로입니다. 한 차량 지금 보면 신호 위반해서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해서 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 운전자가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면서 뭐 브레이크 같은 게 꺼졌던 상황 같고, 문제는 다행스럽게 열린 창문으로 깨우긴 깨웠는데 안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하고요. 경찰이 올 때까지 숙면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결국 아마도 불박차 운전자가 해당 운전자 보니까 신호 대기 중에 아마 술에 취해서 잠이 든 것이 브레이크가 좀 밀리면서 서행한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 자, 다음 이어가죠. 하지만 역시 음주운전입니다. 유엔 김정은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40대 가수 겸 배우가 교통사고를 내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룹 유엔 출신의 김정훈 씨. 네, 맞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 반쯤에 가수 겸 배우가 서울 강남구에서 앞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근데 그런 보도가 나와서 이 40대 가수 겸 배우가 누구냐? 그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밝혀졌습니다. 유엔 출신 가수,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배우 김정훈 씨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단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찰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음주 측정입니다. 이제 혹시 술 먹고 운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3차례 음주 측정 요구했는데 3번 다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결국 이제 김정훈 씨 임의 동행됐는데요. 일단 음주 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고요. 그리고 뭐 면허 취소 수치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처벌도 거의. 일단은 뭐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사고 경위하고 음주 측정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뭔가 예전에도 뭐 좀 비슷한 게 있었던 기시감이 듭니다. 네, 저도 똑똑히 기억이 나요. 김정훈 씨 13년이나 되기는 했지만 2011년 7월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서 운전면허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은 사실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됐으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중해야 되는데 12월 31일에 그러니까 이 입건된 지 이틀 후에 자신의 SNS에 새해 인사와 함께 본인의 이제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심각성을 지금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차량 문 열더니 홀랑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슬금슬금 주차장으로 다가오는 저 검은 그림자. 자, 주차된 차를 쓱 살펴보더니요. 옆으로 사라지는데, 자, 잠시 후 차 뒤에서 뾰로롱 하고 튀어나온 저 나타난 사람, 연신 주변을 살피더니 슬쩍 운전석에 타고 지금 뭔가를 찾는지 저 안에서 막 번쩍번쩍이죠. 자, 잠시 후에 다시 차에서 나오는 저 사람, 자, 뒤쪽으로 빠져나와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이거 뭐 딱 봐도 차량 털이범이죠. 많이 이상하죠. 차량 털이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차 아니고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 이 차주는 깜빡하고 차문을 잠그지 않고 아마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나와 보니까 이 사람이 보면서 운전석에 탑승하기도 하고 차량 털이 빈 차량을 돈을 가져갔는데 수표하고 현금을 한 410만 원 정도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히 수표가 좀 많습니다. 수표는 도난 신고를 했고요. 네. 현금은 이제 한 12장 6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절도죄가 되고 다른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그러고요. 수표는 말 쓰게 되면 바로 잡힙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카페 갔다가 울 뻔 점점점입니다. 이거 좀 많이 좀 주목해 주십시오. 사반 가족분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그 1인 1음료가 원칙인 카페에서 거의 쫓겨나듯이 나왔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가 최근에 그 아내, 아들 또 장모님까지 모시고 이 외출했다가 카페에 들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모님은 속이 좀 불편해서 음료를 안 드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3잔만 시켰는데 대신에 케이크 2개를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총 37,000원어치를 주문을 했는데 일단 가게에서 포크를 3개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4명이니까 하나만 더 주세요 했는데 딱 잘라서 음료가 3잔이라 더 드릴 수 없어요 라고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어허. 일단 이것만 해도 좀 무안하고 기분이 나빴는데 심지어 그 직원이 아니 근데 4명이시라고요? 3잔만 주문했으니까 한 잔 더 주문하셔야 합니다 라고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어허. 이 아무리 사정을 설명을 해도 1인 1음료가 원칙이다. 케이크만 주문하신 경우에는 안에서 못 드시니까 그냥 나가서 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이고야. 이 결국 사연자랑 가족들이 음료며 케이크며 시킨 거를 그냥 싹 포장해서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인원수대로 음료 주문 안 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카페에서 총 금액으로 따지면 인당 9,000원 이상을 썼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원칙만 고집하니까 기분 나쁘고 이해도 안 된다라는 사연입니다. 자, 요즘 뭐 이와 관련한 논쟁이 정말 많죠. 사연자께서는 방금 설명해드린 그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가게가 특정될 수 있어서 그거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손님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 사장님. 장사 완전 이상하게 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셈법이야. 저희가 더 비싸게 팔아드린다고요. 예? 자, 음료 4잔 값이랑 음료 3잔에 케이크 2개. 뭐가 더 비싸요? 세상에 감사하다고 못할 망정 뭐 사람 수대로 음료 안 시킬 거면 나가서 먹으라고? 이 양반 이거 아니야? 배가 불렀네 이거.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다음 직원. 손님.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1인 1음료. 이게 우리 가게 원칙입니다. 음료 하나 시켜놓고 나눠 마시면서 몇 시간 죽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럴까? 그리고 케이크 팔아봤자 저희 남는 거 없거든요. 음료 파는 게 더 남아요. 자, 우리 별로 안 고맙거든, X.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뭐 우리가 뭐 아직 가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일 수 있지만 1인 1음식 그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1인 1음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저는 또 이걸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자리가 4개잖아요. 3개 시켜놓으면 하나 그 빈 자리 누가 와서 먹습니까? 어차피 빈 자리입니다. 자리하고 저는 관계가 없는 얘기 같아요. 그냥 영업 방침 중에 납득하기 어려운 영업 방침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사실은 케이크가 더 비싸고 더 좋지 않나요? 음료수를 자꾸 고집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자, 교수님. 네, 저는 사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학교 근처나 이런 사무실 근처 같은 그 커피숍에 가보면 음료수 뭐 둘이 왔는데도 하나만 시켜가지고 몇 시간씩 그냥 노트북 켜고 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집에서 음료수 가져와서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카페 사장님들은 정말 속상할 것 같긴 해서 1인 1음료라는 방침은 이해가 되는데 좀 융통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비싼 케이크를 2개나 시켰고 이러면 게다가 또 음료수를 못 드신 분은 어르신이었고 이러면 좀 융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케이크 갖고 나가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좀 서로 불쾌해지지 않나 해서 손님 편을 들었습니다.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만 좀 융통성 있게 했더라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1인 1음료 이거 하는 카페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조금 전에 박사님 소장님 다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근데 1인 1음료를 고집하는 이유는 객단가 때문이에요. 손님당 판매 가격이 중요한 건데 음료 대신에 케이크를 샀으면 저 원칙은 깨는 게 정상이죠. 저는 이 직원이 너무 융통성이 없었던 것 같고 이 직원이 그 카페 사장님이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사장님께서 뭐 직원을 해고하라는 뜻이 아니고 직원한테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손님 떨어져 그러지 말라니 꼭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만약에 뭐 이 가족이 이렇게 시켜놓고 뭐 밤새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앉자마자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손님을 쫓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카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정의진님, 손님이 왕인 시절은 다 갔네요. 이럴 거면 케이크를 팔지 말든지 하셨고요. 강진성님, 저도 어제 그랬어요. 빵을 몇만 원어치 샀는데 음료 주문 꼭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쪼꼬미님, 푼돈으로 손님 잃고 돈도 잃고 이미지도 잃어버렸네 하셨는데 또 일부 이 가족분께서는요. 이현진님, 케이크는 마진이 안 남긴 해요 하는 의견도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렇군요.